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과 관련한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적게 분비돼요. 그래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우려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습관은 두 가지 습관을 만들어요. 걱정하는 습관은요, 머리를 좋게 만들어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태어나는 건데, 한국인은 그런데 한국인의 불행과 한국인의 머리가 좋다는 사실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한국인 머리가 좋은 대신에 높은 IQ를 갖고 태어나는 대신에 저는 그 한국인을 책에서 숭고한 속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인은 누구보다 한국인을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그 내적 경쟁, 남의 머리를 밟고 한 칸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악독함, 이런 거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속물적으로 남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20평대 아파트를 자가주택을 구매를 하면 기분이 좋다가도 고등학교 동창은 30평대 샀다고 자랑하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내가 그랜저를 사서 몰고 다니면 기분이 좋다가도 동창회 나가는데 친구가 벤츠 끌고 오면 기분 잡치잖아요. 이렇게 투명할 정도로 속물적인 그 국민이 이제 한국인인데, 갑자기 IMF가 터진다든지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혹은 그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래서 한번 이타적으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한번 결집을 하면 무섭게 결집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속물적인 민족이 없는데,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민족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중국을 상대로 싸우면서 만들어진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뭉쳐야 되고, 한번 뭉쳤을 때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으면 중국의 100만 대군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간을 산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록 물리적인 산성, 물질, 바로 진짜 그 산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광장에 모였을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한국인은 정신적으로 산성에 모여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렇게 잘 지키다가 거리두기 해제될 때, 해제되는 바로 그 날부터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도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트럭이 엎어졌을 때, 거기 트럭에 있는 물건들이 도로에 쏟아졌을 때 모든 차들이 서가지고 그걸 다 주워줘요. 훔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큰일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큰일이 났기 때문에. 한국인은 큰일 앞에서 결집하고 도와주고 헌신적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갈 때는 또 경적 울리고 창문 내려! 말려고 욕하고, 교통법규 안 지키고 불법 주정차 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숭고함과 천박함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결집해야 될 때다 라고 느끼는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스위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스위치가 켜지면 한국인은 결집하고 희생하고 이타성을 발휘합니다. 그 스위치가 꺼지면 다시 평소에 한국인으로 돌아가서 남을 저주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신을 불행 속에 갈아 넣는 거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한국인은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과 관련한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적게 분비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한반도 주민들은 쉽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유전자를 남길 기회가 적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올해 농사가 풍년일지 가뭄일지 몰라요. 가뭄일 때를 대비해야 돼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쌀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춘군기가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지금 가을 날씨가 좋아도 겨울이 끔찍하게 춥고 얼어 죽는 사람이 마을에서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해마다 태풍 오지 뭐하지. 그래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우려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습관은 두 가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걱정하는 습관은요, 머리를 좋게 만들어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IQ 검사는요,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 과학자들이 IQ 검사를 했더니 정작 1등은 한국인이 먹고요, 2등은 중국인이에요. 중국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3등 자리 놓고 일본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는 우리의 IQ가 증명을 한다. 그래서 전 이런 얘기 하면은 민족주의자, 인종주의자, 레이시스트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저도 알아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머리 좋다는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유용한 얘기인지 저도 알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정말 이 문턱을 타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태어나는 건데 한국인은 그런데 한국인의 불행과 한국인의 머리가 좋다는 사실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한국인 머리가 좋은 대신에 높은 IQ를 갖고 태어난 대신에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불행을 잘 느끼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불행이 어떻게 한국의 발전과 연관이 돼 있느냐. 우리는 지금 TV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막 뭐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채찍질을 하냐면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이미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물질적 가치에 그렇게 메말라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보낼 줄 모르고 가족을 소중할 줄 모르고 취미를 함양할 줄 모르고 그렇게 아직도 일하려고 그러고 하면서 한국인들을 혼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됐는데도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쟁심과 불행의 가능성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사고의 순서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는 한국인들의 전근대에 있었던 생존 투쟁의 유전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나눠진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엔 희망이 있다. 한국인은 성격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한 겁니다. 한국인은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에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잖아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한국인의 IQ가 높다와 한국인은 무속적이다가 저는 그 근본 이유가 같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 머리를 좋게 한다면 이 불확실한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미래 예측과 우려에도 한계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측과 계산을 내려놓고 기복을 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귀신의 힘을 빌어보자. 그래서 무속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속적인지 한국인은 무속적이잖아요. 한국은 무속 그 자체입니다.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 무속의 계열이 원래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 시베리아 샤머니즘하고 계열이 같거든요. 샤머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태몽을 대신 꿔주는 겁니다. 샤머니 그 정도가 가능하면 샤머니라고 존경받아요. 우리는 전 국민이 자기 태몽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태몽을 꾸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은 무당이에요. 우리는 다 무당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신기라고 해야 될까요? 무속의 기운이 강력한 나라예요.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나레이터의 목소리와 음악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깔려요. 시베리아 샤먼이 이제 접신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 정도로 의미심장하기에는 너무 그냥 율동이에요. 우리나라 굿에 비하면 그냥 방울 달고 뭐 누더기 같은 거에 막 방울 막 이렇게 청동기 그 어떤 제기를 막 단 걸 입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늘을 보면서 대충 그냥 뭐 제로투 비슷한 거 추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굿은요 이 작두를 타요. 작두 타고 소, 돼지 그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거 삼지창에 거꾸로 꽂아서 세워두고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아예 차원이 다르고 저는 굿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 무속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닭이 보자기에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모가지만 내놓고 있는 닭이 한 30마리 있는 거예요. 그 굿을 계속 하다가 굿을 하다가 부정탈 듯 하면 그럴 때마다 닭 모가지를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쫙 뿜게 해요. 닭 피가 이제 잡기를 이제 그 쫓는다 그래가지고 닭 3, 40마리 닭 모가지를 다 그었어요. 한 2시간 이내에. 그러면 바닥이 다 닭피로 흥건합니다. 그 흥건한 닭피가 수채구멍으로 졸졸졸 흘러내려가면서 피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요. 저긴 돼지머리 잘려가지고 막 피 흘리고 있고 그리고 그 돼지 소 창자를 그 빨간 옛날에 그 다라이라고 그러죠. 빨간 다라이에 이렇게 쌓아두고 그 생 창자를 거기다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버무려서 그 눈이 뒤집힌 그 할머니 무당이 또 막 이렇게 막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 샤먼, 뭐 다른 동네 무당은 우리나라에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우리예요. 예, 시베리아 샤먼은.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무속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크게 말하면 역사적 차이고요. 그거는 정치 체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유전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으로 한중일 국민들은 유전적 차이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얼마나 비슷하냐면요. 외국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치면 한 동네에
거기 한 동네 사람들보다도 유전자 풀이 적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예, 사실상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적은데, 그런데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정말 다르잖아요. 일본인의 어떤 기질적 문화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오래 내려져 왔던 봉건 제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오랫동안의 중앙 집권의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사실 중앙 집권의 역사가 아니에요. 중국은 중앙 집권을 언제나 중앙 정부가 추구해온 역사예요. 조선이나 고려처럼 거의 완전한 중앙 집권이 실현돼 본 적은 없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차이가 결국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두 다리 한 다리만 건너면, 자, 조선인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은 비록 제주도 사람이라도 한 다리 두 다리만 건너면 임금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사또 얼굴 안 본 사람 없어요. 조선은 전국에 아무리 오지라도 국왕이 직접 임명한 사또가 가서 통치를 하잖아요. 모든 조선인은 자기 동네 사또의 얼굴을 알아요. 그 사또는 임금님한테 직접 임명장을 받았어요. 한 다리만 건너면 임금님인 거예요. 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조선의 임금님에게 직접 읍소하고 상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직접 신문고를 울리고, 저 사정 좀 봐주세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일반 농민이, 사실 일본의 모든 농민은 농노거든요. 일본의 농노가 한 다리 건너면 쇼군이나 천황에 닿을 수 있습니까? 땅에 묶인 존재예요. 자기가 태어나면 자기 영주님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는 자기 영주님의 반쯤 사유물이에요. 그 영주의 땅이라고 하는 구획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이 좁은 구획 안에서 주어진 역할과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거인 거예요. 튀어나온 못은 박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튀어나온 못은 임금님의 눈에 띄는 거죠.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좋은 의견을 말해보거나 할 수 있고, 저자를 외우쳐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중앙집권을 추구해온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천하는 넓고 황제는 멀다. 지금은 이 속담이 바뀌었어요. 천하는 넓고 당은 멀다. 여기서 당은 공산당을 말하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정치와 상관없이. 그래서 일본인과 중국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정치적 권한이 없는데도 지금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민당 수십 년 독재, 일본 사람들 그러려니 하고, 일본은 심지어 아버지에서 아들, 조카, 지역구 세습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어 봐요. 난리 나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 그래서 한국인을 표현하는 정말 기가 막힌 속담이 있어요.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냐. 이런 속담은 중국과 일본에 있을 수가 없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규칙을 존중하지만 이 규칙을 왜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규칙이라서 존중해요. 중국인들은 이게 규칙인지 아닌지도 관심도 없어요. 한국인은 규칙을 존중하되 의미가 있을 때만 존중해요. 네,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